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감시견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뉴스를 보셨을까 궁금한데요. 먼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알파고 기자부터 먼저 어떻게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제가 기화하고 난 다음에 한국 시민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남북한 관계가 이 정도로 긴장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남의 나라의 문제인데 나는 왜 괜히 기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나의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살짝 좀 약간 그 두려움이 알파고 기자가 지금 귀화한 지 2년이 채 안 됐죠. 그렇지. 2년 거의 2년 됐어요.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좋았었던 상황이었기 제일 때문에. 좋았을 때 제가 기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약간 긴장?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냥 외국인이다 보니까 남북 저한테는 거의 비슷한 거리였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이거 기회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좀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편견. 그 편견이 깨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정상훈 기자는요? 네, 저도 다른 의미에서 좀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9.19 남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으로서의 그 심정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북한의 행동이 좀 선을 과하게 넘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한반도 평화는 어쨌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항상 또 위기가 짙어질 때마다 또 대화 국면이 열리곤 했던 좀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그 핵실험을 계속 연달아서 해서 굉장히 좀 위기의 상황에서 또 평창올림픽이 또 계기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서로 인내심을 갖고 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양한 뉴스 여러 이슈들을 다 다루잖아요. 근데 특히 남북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네네. 특히 이제 언론 보도가 참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도들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나왔던 게 기존과는 달리 어쨌든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문자로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계속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또 기사가 좀 나왔던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하여튼 이 기사에 관련된 제목으로 이 좀 각자 언론의 좀 논조가 엇갈렸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 전단살포 관련해서 이게 처음 논란이 됐었는데 이 전단살포 금지법을 정부가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 김여정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고 중앙일보 역시 김여정이 비난을 한 날 청와대가 대북 전단을 백해무익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모든 정치권에서 이제 김여정 하명법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김여정 하명법.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6.15 20주년 연설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도발 예고에도 문재인 대통령 혐오수업 찾자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좀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였고요.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개에도 좀 북한의 행동이 과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어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선악 개념에서 북한을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보도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희 북한 관련돼서 코너가 이제 이번 주 한반도 논의라든가 다양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통일 관련된 전문가들은 참 이런 보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이제 언론사마다 또 반드시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일 수도 있긴 한데 알파고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럼 그거는 한국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정치권이 각 나라마다
좌우 진보 보수가 좀 약간 갈려지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민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웃 나라랑 관계라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좌우 진보 보수가 갈려지고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보수하고 진보를 딱 그렇게 분리시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환점이 뭐냐고 따져봤을 때는 네. 북한을 때려치고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랑 화해를 하면서 통일을 할 것인가에 그런 좀 약간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제 외국 친구들 저 예전에 외국인이었을 때 외국 친구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북한에 대한 인식, 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언론의 방향도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특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 매체가 발표한 내용들 위주로 아니면 외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뭐가 어디로 움직인다더라 뭐 이런 것만 보고서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북한 정보라든가 좀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오보들도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관련해서 좀 북한은 이럴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이제 판단하에서 어떤 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다가 그 경우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물론 그게 실제로 있는 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누군가를 총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 좀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그 아까 그 이종석 그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보도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2018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이 남북 관계 훈풍 국면 속에서도 네. 이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 북한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이런 식의 보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현상을 바탕으로 이게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어떤 인물과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에서 네. 이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은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송월 총살 사건 그 오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 거는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절대 우리가 나서서 대화를 하지 말고 미국이랑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조를 쭉 펴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사실 논리가 이게 좀 어그러지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그쪽에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면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어떤 그 존재나 이제 국가를 특정한 인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 기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태도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 거의 뭐 2년여 동안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부터.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또 영상까지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가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보도들 보시면 그나마 좀 그냥 냉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왜 하필 그 건물을 경영했을까 북한 정부가. 네. 그래서 북한이 좀 약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래도 좀 약간 대화에 조금이라는 여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폭파 자체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폭파였다. 그 건물이 왜 그 건물인가. 예. 딴 건물 다 폭파시킬 수가 있는데 왜 그 건물을 했을까. 일단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동시에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좀 약간 대화 여지가 남아야 됐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약간 외국 언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랑 그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도 없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냉정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언론들이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좀 전문 능력이라든가 정보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에 특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한 내부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북한이 이제 발표하는 뭐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만 이제 북한에 대한 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뭐 휴민트를 갖춘다고 해서 뭐 이른바 이제 탈북하신 분들 혹은 이제 접경지대에 있는 분들과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평양 시민이 아니면은 정보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랄까요? 하여튼 이게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우회적으로 이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좀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또 정부 또 이런 걸 좀 언론사에게 좀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나 문제인 게 뭐냐면 북한이랑 관계가 동시에 좀 안보적인 관계를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시키면 나의 그 친밀한 터널들이 공개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냥 그 북한이랑 합의되지 않는 거라면 공개 안 하고 합의된 정보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취재가 돼요? 뭐 결국 이제 정부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알파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북한과의 대외적 관계가 있으니까 뭐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뭐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건데, 근데 계속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이면 모르겠는데 네. 뒤에서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른바 좀 백브리핑. 슬쩍슬쩍 이제 흘리는 좀 그런 방식들이 취했을 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빚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뭔가 정보를 발표할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뭐 나머지 좀 뭐 개별 기자들을 만나서 좀 정보에 혼란을 주는 그 개개인들이 좀 그런 경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또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지난 14일이었습니다. KBS 언론 비평 프로그램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삼성의 언론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미리 잠깐 좀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좀 삼성과 언론인의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한겨레에서 삼성으로 이직한 기자가 있어요. 네, 박효상, 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 상무인데, 네. 한겨레 재직 중에 삼성으로 이직을 했고요. 지난 2017년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구치소를 나올 때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종이 가방을 받아들인 모습이 좀 언론에 포착되면서 입길에 한번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4일에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본방송에 앞서서 관련해서 영상을 좀 내보내서 이게 언론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재벌들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던 기자가 그 기자인지는 아닌지 모르죠. 그런 언론사의 기자이지 본인이 직접 그동안 비판을 했는지는 모르죠. 예. 이 그 박효선 상무, 이 박효선 상무가 어떤 분인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한겨레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삼성으로 이직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 한겨레가 좀 삼성이 좀 비판적인 언론이긴 하지만 이 박효상 기자가 딱히 이제 삼성에 뭐 크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가장 마지막에 쓴 기사가 그 2014년 5월 26일자 기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건희 회장 체제에 대해서 좀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래도 이 삼성이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삼성을 이끌었다는 공로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물론 그 공과가 있듯이 물론 그늘로 짙어졌다라면서 뭐 엑스파일 사건이라든지 뭐 김영철 변호사 폭로, 뭐 백혈병 문제 등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이 언론인들 담당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하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그 반올림을 취재하던 중에 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반올림이 삼성이랑 진짜 삼성 협상을, 반도체 관련해서 네, 삼성 반도체 이제 백혈병 피해자들, 직업병 피해자들 뭐 그런 모임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팀이 와서 이제 협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이라는 좀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라고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협상 창구가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론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네. 그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이제 기구인데,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 팀조차도 이전에 언론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 언론사에서 이직한 분들이 상당수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랑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언론에서 이제 스카우트해온 분들이 거기 안에 계시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보도자료도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상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반올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싸우기가 힘들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벽뿐만 아니라 그 여론이라는 벽에
문제도 좀 직면한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이 주제를 너무 순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순진해요 우리가? 지금 삼성 말고는 삼성만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 예. 그 커뮤니케이션 팀 아니면 홍보실 예. 거기가 가반수가 기자 아닌 기업 어디 있어요? 다 기자들이 거기가 있어요. 물론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삼성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웬만큼 대기업 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방법 이런 방법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어떤 거요? 언론사들에 있는 기자들한테는 강연을 만들어줘요. 대기업이. 네. 근데 그 강연 비용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몇 번 제의가 왔는데 제가 원래 하는 강연보다는 몇 배 높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 강연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아니면 기사다 쓰는데 니네들 기업을 제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전화하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강연할게요. 예, 알파고99는 별개예요. 우리는 알파고99였는데 세계사를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이에요. 비판적인 언론사에 있는 기자를 데리고 오고 홍보실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좀 어느 정도 막아주거나 아니면 동시에도 고가의 강의병을 주면서 네. 또 그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 삼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언론 그 기업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인되고 모든 언론인들이 그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또 언론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를 써도 그냥 뭐 그 항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확인을 받고 넘어갔지만 뭐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대부분일 테고 근데 네.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거액의 돈을 받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길들여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뭐 결국 이제 그 일이 끊기게 되면은 뭐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그 언론사에 있다가 이 삼성으로 옮겨가서 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모습들이 후배 기자들한테 비춰지면은 그 후배 기자들한테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네. 네, 뭐 그래서 그런 사내 거죠. 교육 제대로 해야 돼요. 언론사들이 사내 교육을 그 정신을 줘야 돼요. 예. 그렇게 니네들 선배가 그렇게 갔지만 중요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내 교육이라든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붙이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 1년 넘게인가 1년 감옥 가셨잖아요. 그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구속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보기에는 삼성이 앞으로 한국 언론과의 관계를 좀 정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제품을 팔잖아요. 한국에서도 팔리고 전 세계에서도 파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한국에다가 파는 제품하고 전 세계에다가 파는 제품의 비율하고 한국 삼성이라는 언론 큰 대기업이 한국 언론에다가 갖다 주는 돈하고 네. 전 세계 언론에다가 갖다 주는 돈의 그 비율이 전지 차이예요. 아무리 한국 언론에다가 돈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약간 들은 얘기들도 있는데 삼성이 더 이상 이제 한국 언론에다가 이렇게 크게 열심히 잘해주지 않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바뀐 거는 사실 몇 년 됐죠.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김영철 변호사 건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삼성이 취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돈을 줌으로써 이 언론을 구슬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주던 돈을 끊음으로써 네. 이게 좀 방식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사를 시키는 전략이 있었는데 예. 그게 실제로 통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자들이 좀 그 무구피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 쓰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언론 지형이 휘청휘청하는 좀 이미 그런 상황으로 오긴 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좀 그렇고 지금도 삼성 언론상이 있나요? 삼성 언론상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번 논란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언론상뿐만 아니라 그 언론인들의 해외 연수도 삼성에서 그렇죠. 보내줬거든요. 예. 그게 이제 LG에서도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그 LG는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근데 삼성은 아직은 재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저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이 최근 2, 3년에 있는 사건들 이후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유턴할 수 없는 길로 빠졌거든요. 아무리 돈을 갖다 언론에다가 바쳐도 재판 받을 사람은 재판 받고 있고
한국이 너무나 그 법주주의 국가 위성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언론이란 게임 할 든 말든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식 믿습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뭐 재판 그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뭐 기각이 됐고 관련해서 지금 삼성에 대한 보도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파고 기자는 이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법치주의로 상당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2004년하고 2020년 제가 2004년 한 거 왔거든요. 전지 차이 아니라도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확인을 해줬는데요. 삼성언론재단이 삼성언론상 해외 연수, 저술 지원, 기획 취재 지원 등 주요 사업은 2018년 5월 말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던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2년 정도 이런 건 이제 하지 않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일이 맞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